요거는 네, 1기 때 그냥 이제 실무 통합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앞으로 이런 것도 해보자 라는 이제 개념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토대로 해갖고서는 웹페이지를 우리가 디자인한 것을 웹페이지로 만들 거예요. 네, 바이브 코딩이라 써져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브 코딩 수준까지 아닙니다. 저한테 좀 중요한 부분은 아직은 처음에 바이브 코딩을 하려고 일단 결제부터 하는 건 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바이브 코딩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결제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얻어갖고서는 그러니까 무료로 AI를 통해 갖고서는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제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배포까지 할 수 있다. 핵심은 요겁니다. 네, 바이브 코딩이란 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문법을 직접 암기하고서 작성하지 않고 AI에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워딩을 통해 갖고서는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브 코딩은 뭐냐? 결과물은 코딩인데 코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상적인 언어를 놓고 AI가 이 문법들을 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바꿔 갖고서는 코드로 만들어 주는 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바이브 코딩은 AI가 대신 개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AI가 대신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로직에 대한 설계,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코딩만 AI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개발은 아직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바이브 코딩을 잘하려면 아니면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결과물이 잘 작동하는 의미 있는 프로덕트가 되려고 한다라면은 개발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네. 개발 계획이 잘 안 짜져 있으면은 이슈가 발생하고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즉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하드웨어 있고요. 하드웨어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웹은 URL을 입력하고 이 입력된 URL에서 HTTP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서버에서 응답을 받아서 렌더링을 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되면 더 실행합니다.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앱은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받고 설치해야 되지만 웹은 URL만 입력하면 된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말씀이고요. 마크업 랭귀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 프론트를 좀 나눴어요. 마크업이 있고 인터랙션이 있고 서버가 있고 DB가 있다. 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럼 일단 스타일을 입혀갖고 디자인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을 해요. 때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호출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서버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서버는 DB한테 호출해 갖고서는 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프론트에 다시 전달을 해서 보여줍니다.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요 구조예요. 우리 아까 전 소개해드렸던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가 있었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토스증권 요 구조입니다. 일단 화면을 로드해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도 처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 구매하게 눌러요. 그럼 서버에다 호출을 해요. 그럼 저장을 해요. 잘 할 수 있대. 그다음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주식이 잘 구매되었어요. 보여주고서는 여기 화면에 입혀서 보여주는 이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각 단계마다 뭐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안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프로토타입까지 만들 수 있겠지만은 프로덕트가 되기엔 조금 애매하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프론트, 여기서부터 여기는 백엔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 제치하는 거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바꾸는 거예요. DB는 조금 힘들어요. 네. DB에다 값 넣고 빼고 이거 해줄 수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DB는 코드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네.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도메인 방문해서 페이지 로드하고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받는다. 정보를 주고 받는다. 요 구조를 작동하고요.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코드는 코딩하고 코드를 업로드하고 배포한다. 그러니까 코딩은 근데 AI가 해주죠. 코드를 업로드하고 배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최소한 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도메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구매해야 되고요. 페이지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우리 컴퓨터에만 이 데이터가 있으면 로드가 안 됩니다. URL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요. 호스팅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에는 그 액션을 실행할 백엔드에 그 요청을 할 수 있을 API가 필요합니다. API에 대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요거 끝나면 API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보를 받으면은 정보를 보내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한 결과물이 실행을 하려면 작동을 하려면은 요것들이 있어야 돼요. 뭐 도메인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코드를 호스팅할 업로드할 코딩을 호스트할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PI도 같이 호스팅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하고요. API가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정보를 저장할 DB가 필요합니다. 뭐 웹페이지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웹페이지에서는 호스팅이랑 요거 도메인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사용자에 따라 다른 정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고정은 필요 없는데 웹페이지를 벗어나서 우리 웹앱을 좀 근사한 웹앱을 만든다. 토스 같은 거 그런 거 만든다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코딩을 할 때는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코덱스나 뭐 이런 친구들 쓰고요. 저는 VS 코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최선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지금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코드를 업로드할 때는 GitHub이라는 걸 씁니다. GitHub는 코드를 업로드하는 거고 코드의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툴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일할 때 그 우리가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파일에 들어가면 최신이 있죠. 거기서 작업하면 되죠. GitHub도 그런 기능을 하는 요소입니다. 배포하는 건 버셀 같은 툴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문이 있네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기술 스택은 어떻게 하지? 코딩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늘 있죠. 네, 뭔가를 개발할 때는. 근데 일단 돈은 무료로 최대한 돈 안 쓰게 하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찍먹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돈을 안 쓰고 최대한 개발을 해보자. 기술 스택은 어떡하지? 일단 최대한 간단히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네, 기술 스택은 챙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발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편하고 뭐가 불편한지 몰라요. 요거에 대해서는 점점점 노하우가 쌓이면은 기술 스택을 좀 복잡하게 하고 우리 편의에 맞추도록 하고요. 일단 제일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코딩은 그냥 모두 AI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진행했던 이게 제일 적합한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클로드 요거를 만들 때는 클로드가 좀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클로드 말고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 네, 클로드가 좋은 이유는 네, 토큰을 일단 단점은 토큰을 많이 쓰긴 합니다. 클로드가 같은 작업을 할 때 토큰을 유독 많이 써요. 근데 기존 코딩을 바꾼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클로드 코딩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말은 뭐냐? 인풋 토큰이랑 아웃풋 토큰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그 파일을 다운받거나 단순히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선 복붙해갖고 넣으면은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막 다른 서비스들, 뭐 재미나 이런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요걸로 바꿔주세요 하고서 그 특정 부분의 코드만 줘요. 그러면 인풋 토큰이나 아웃풋 토큰 조금 쓰죠 거기는요. 대신에 우리가 거기를 찾아 고쳐져 있어서 귀찮아. 그래서 초보자의 클로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좋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인데 유료 계정만 쓸 수 있어요. 일단 무료 써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20불씩 최소 20불씩 해갖고 결제하시기보다는 일단 무료로 일단 좀 느리더라도 좀 복잡하게 노가다가 많더라도 일단 무료로 써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료 계정으로 전환하셔갖고 편안하게 내가 이걸 계속 하겠다 라고 할 때 결제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다른 서비스들은 고칠 부분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쳐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클로드거든요. 제가 막 요청사항들을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막 처음에 막 수행을 해요. 작업들만 한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파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거나 이 파일을 연 다음에 있는 코드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제 파일에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정도면 떼각이 맞지. 근데 찾아갖고서 여기 코드 중에서 코드가 지금 수백 줄인데 그래서 요것만 찾아갖고서 고치래요. 여기 GSAP 뭐 레지스터 플러그인 스크롤 트리거 요거라고 되어 있는 애를 찾고 여기만 고치래요. 어디까지 고쳐야 될지도 내가 찾아서 정해야 돼. 이 부호 찾아. 요건 좀 딸깍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클로드를 좀 선호합니다. 무료로 쓸 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람만큼 책임감 있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서는 검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네, 쉬는 시간 조금 여유롭게 네, 11시까지 가지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까 API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API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려서 갖고 API 할까 말까. 근데 웹페이지 만들 때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API는 일단 건너뛰고 다음 AI 다음 뭐 버셀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